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최선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말자. 최적이면 된다. 최중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은 가장 나쁜 것도 있죠. 선, 악, 이건 악이죠. 가장 좋은 것, 최선, 가장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이것이 있다면 최악도 있죠. 그런데 그 중간도 있다 이거죠. 중간, 최중, 또는 적절한 것, 알맞은 것, 이것도 괜찮다. 서울대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종양내과, 종양이면은 되게 암을 말하죠. 그런데 그 김범석 교수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암 환자들이 언제까지 치료하는지를 보니까 한국 사람은 사망하기 1개월 전까지, 거의 사망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환자 가족들은, 그리고 환자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매달리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사망하기 한 6개월 전쯤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정도 살 테니까 이제 삶을 잘 정리하시고 맛있는 거, 아니면 어디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가족과 우애를 나누려면 나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6개월 전에 항암 치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항암 치료를 거의 끝까지, 사망 직전까지, 미국 사람은 6개월 전에 항암 치료를 그만두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암 환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한 6개월을 두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유언, 아니면 자기가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6개월 내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러던가요? 필히 하고 싶은 것 2가지, 3가지. 그것을 하면서 인생 여한을 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자기 인생이 결별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결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가족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때문에 고맙게 살았다.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향유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났었지. 여기서 우리가 또 고기 구워 먹으면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외도 돌아다녔지. 사진첩을 보면서 가족과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가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대개 죽기 직전 한 2년 정도의 자기 생애 병원비에, 생애 동안에 평생 드는 병원비의 거의 절반을 사망 직전 한 2년 정도에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6개월, 암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원과 가족 자원을, 한마디로 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60대 중반 아닙니까? 이제 내일 모레 65인데 어머니가 8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가끔 가고, 어느 때는 2-3달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요양병원도 가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후미진 데라든가 구석대라든가 이 계단 같은 데서
전화 통화하는 걸 보면은 대개 그 자녀들끼리 또는 가족과 아버지 같으면 어머니와 어머니 같으면 아버지와 이렇게 전화를 통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병원비 아니면 아들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왜 딸들한테 이렇게 병 간호도 하라고 하고 병원비도 미루느냐, 먼저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좀 잘 사는 게 무슨 죄냐, 그 비슷한 불만들을 토로하는 걸 상당히 목격해가지고 그냥 머쓱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자기 나온 자원과 가족의 자원을, 자녀들의 자원을 낭비할 때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때는 원한도 맺히고 그럽니다. 나한테 평소에 뭘 해준 게 있간데 이제까지 와가지고 자식들 몰라라 하고 부인 몰라라 하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와가지고, 지금에서 그런 사람 보려고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70대 80대 됐는데 죽을 무렵에라도 쪽방촌 살다가 1인 가구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 마지막 효도를 하려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려고 할 때면 평소에는 뭐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부모가 좀 재산이라도 있고 또 그러면은 효자들 효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 어디 가서 무슨 그 약을 쓰든 해외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연려 효자 효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는 이제 저도 어머니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그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직 안 쓰고 저도 아직도 안 쓰고 그랬는데 안 사람도 관심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인 장모는 지금 뭐 90대 80대니까 이게 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데 한국인들은 죽으면서 거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거치는 과정을 죽음의 의사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스가 죽음의 의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 많은 사망자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죽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를테면 암 환자에 걸렸다. 그러면 이 부정을 합니다. 부정.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암 걸린 게 아니야. 잘못 진찰했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합니다. 분노. 왜 내가 아직 예순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병 걸린 거에 대한, 하필이면 왜 나냐고 짜증을 부리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의사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거래는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부처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3년만 더 주신다면, 이 불치질환이 낫기만 한다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울해진다. 그래도 협상을 들어주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서 아주 무기력해지고 무심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는가.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내 복도 배우자 복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부정하고 분노하다가 그치는, 왜? 마지막까지 매달려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그걸 나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가족도 본인도 이렇게 부정하고 분노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이 병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래, 암도 내 친구지, 암도 내가 만든 것이요, 내 몸에서 자란 나의 일부인데, 내 분신인데, 그래, 잘 나하고 지내다가 네가 이제 더 커져서 살 수 있는 세포가 너보다 못한다면 그때는 가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런 그 부정과 분노와 거래와 우울 수용 단계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자기와의 작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내다 보니까 이런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해서 너무 어떤 단계는 급작스럽게 거친다든가 생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 너무 분노 단계에서 오래 머물러 가지고 그냥 간호사들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의사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간병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요양병원에서 보니까 되게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보호자 나오면은 이렇게 있고 왜냐면 너무 환자가 짜증을 내니까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이게. 아, 이런 사람 못 하겠다고. 왜냐면 간병인도 이 궁합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환자하고. 물론 환자도 짜증이 나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 부정하고 분노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사람은 같은 돈 받으면서 간병인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참 그게 어렵죠. 그 사람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정론, 최중론을 편 겁니다. 윤여정이 2021년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그때 나이가 70대 중반, 75세였던가요? 그런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최정론을 펴더라고요. 최중론. 최중을 다하자. 최선 다하려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최중을 다하자. 중용. 적절한 단계를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어떻게 평생 최선을 다하면서 사느냐. 최고 좋은 상태로. 자동차 같으면 최고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최고의 속력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 평생 많은 길을 가겠지만 많은 걸 이루겠지만 그러면 엔진 타버리는 거 아니냐. 연료 금방 받아는 거 아니냐. 금방 마모돼가지고 바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펑크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선의 상태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요. 최선을 다해도 모두 손흥민이 되는 거 아니고 모두 박세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누구나 윤여정처럼 그 오스카상 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여정마저도 최중 상태로 최중을 다하는 상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애쓰지 마라. 적절한 상태로 지속하면 이런 날도 오더라 하면서 최중을 다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정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자기에게 최적화된 그런 상태를 오래 유지하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다 정주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선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최선은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자식들의 최선은 다르죠. 아마 저는 참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했으면 더 큰 학자가 됐을 텐데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심신이 안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정주행 스타일을 담고자 하지만 정주행 같은 사람은 2명 안 나왔잖아요. 스타일이 다르지만 정주행과 이병철 어떤 사람들은 지금 40대까지는 알지만 30대들 중에는 정주행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정주영론, 이병철론을 이렇게 경영학 같은 데서 가르치는데 그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대학생들 20대들은. 윤여정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최적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모두 이병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최선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북대 나왔지만 이 전라북도 전북대에 있는 교수 중에 강준만 교수 같은 사람은 보통 교수의 같은 학교에 있을지라도 몇십 배의 그 저수를 내는가 하면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책 한두 권도 제대로 된 거 못 내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교수면 똑같은 교수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할 거예요. 최선 걸 않는 교수도. 난 최선 다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봉사했다고. 아마 강준만 교수한테 물어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또 얘기도 할 거예요. 결과로 보여주면서 뭔가를 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안 하는 겸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결과는 못 내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다 맞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최선의 기준도 다르고 최선을 한다고 똑같이 해도 결과는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최선에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체력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최상 상태로 전력 질주로 그 연료를 모두 다 태우면서 달릴 수는 없어요. 자동차에도 이 CC가 있듯이. 그래서 소형차가 대형차하고
길게 보면 장거리 달리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정성에서. 그래서 되게 외제 따지고 뭐 대형차 따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얼굴을 준 거야? 하나님 나한테 멋진 코를 주세요. 멋진 눈을 주세요. 아니 손바닥 2개 펴면 다 가려지는데 뭐 멋지면 얼마나 멋지고 뭐가 최선이고 뭐가 최악이에요. 그냥 있는 걸 받아들여서 자기하고 타협하면서 자기를 더 좋게 봐줘야지. 자기도 미워하는 얼굴을 누가 예뻐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최선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의지나 체력이나 자원에. 그런데 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그 달란트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등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등. 근데 인생에서 우리는 등산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등산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하산이 들어있죠. 하산. 어디 올라가면 그 자리로 내려오든가 올라가면 저 너머로 가든가 7분선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 죽는 사람도 있고 원점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기는 하지만은 인생이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죠. 사실은 생로병사라고 해가지고 사도 인생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등산에 하산이 들어있듯이 인생 속에는 인사, 사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인정 안 하려고 하면 늙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저도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옛날 젊을 때는 정말 새벽 1시까지 항상 뭘 읽거나 써도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시력도 그런 대로 버틸만 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12시 이전에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두 시간 이상 책은 되도록 안 보려고 하고 가벼운 신문 같은 걸 보고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 눈을 쉬어주려고 합니다. 왜? 뇌력의 의지 한계도 있고 체력, 시력의 한계도 있고 내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봉사한 게 어찌 보면 이 시력인데 눈은 혹사했는데 눈이 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분인데 고마워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쉬어라. 쉬어줘야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이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을 너무 많이 쓰면 오른손에, 허리를 너무 많이 쓰면 허리. 우리 그 장인 양반도 보면 이 오른쪽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깨가 틀어져 있고 그럽니다. 그 힘을 오른손을 많이 쓰고 어떤 일정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어서 문제고 서 있는 사람은 서서 문제고 항상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어다녀서 문제고 움츠린 사람은 움츠려 문제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 직업이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익장 늙을수록 막 장성해진다? 힘이 더해진다? 그 말에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는 사가 들어있는 것이고 등산에는 하산이 있는 것인데 그냥 등산한다 보면 올라갈 것으로만 전부 다 생각하고 올라가는 데만 힘쓰다 보면 캄캄해지고 그래서 조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산할 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건데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사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버리면 이따 죽음 마무리를 안 하고 끝까지 죽음을 인정 안 하다가 가면 가족들도 영한이 남죠. 죽은 사람은 눈을 못 감죠. 서로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적을 중시하면서 자기를 인생의 단계에 최적화, 최중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용에도 적응에도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도 직시하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 말이 그래도 그거는 말장난이죠. 나이는 못 속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100세 돼서도 김영석 교수 같으면 103세에도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글을 쓰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살은 그냥 50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최선, 저 사람의 최선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김영석 교수 같은 양반은 10대에 어머니가 너 성인이나 되는 거 보고 너 결혼이나 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역겹다 하고 걱정하던 그 병골 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심신에 맞게 최적화해가지고 절제를 통해서 건강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최적화죠. 그게 바로 최중화잖아요. 그러니까 최선화도 중요하죠. 최선은 기회가 왔을 때,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 상황이 맞아 돌아갔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죠. 그래야 기회를 잡으니까요. 그러나 그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우리는 정주행이 아니잖아요. 이병철이 아니잖아요. 이병철도 최상의 상태를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수준이 높았을 따름이고 생산성이 높았을 따름이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독서와 집필, 방송과 듣는 거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신문도 6개는 되는데 그거 참 어찌 보면 요새는 부담스럽습니다. 보는 것도. 그러나 이게 나눠서 수시로 어떤 가벼운 것은 들으면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신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자료도 얻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시사 방송이 아니고 어떤 내용 있는 어찌 보면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지만 영화를 촬영하듯이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서 그동안 공부한 걸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자, 최선 너무나 다하지 마세요. 최적이면 됩니다. 최중도 괜찮습니다. 윤여정처럼 여러분의 현실과 자아에 맞는 최적 상태를 유지해서 죽을 때도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